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인 거리 관련해서 항상 이거 거리 할 때 좀 정리를 합시다. 9번에 이제 정답은 1번인데 왜? 공책 꺼내세요. 자, 거리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 두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 거리가 나오면 둘 중 하나로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움직인 거리. 이렇게 두 개 해서 나오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냐면 얘는 위치 차이죠. 위치 차이. 위치의 차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위치들을 구한 다음에 그 두 개의 위치를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적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부정적분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정적분이 아니고. 왜냐면 이제 속도가 나오면은 속도를 적분해서 위치는 찾아줘야 되니까. 알겠어? 근데 움직인 거리가 이제 뭐냐면 움직인 거리는 딱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0부터 t까지 해놓으시고 절대값 vx 하고 dx 요거 속도 함수 요 친구죠. 속도 함수의 절대값 씌운 다음에 0부터 t까지 움직인 거리 구해봐 이런 거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이제 말하는 거는 시각 t에서의 일단 a 값을 찾아줘야 되니까 뭐 a 값 간단하게 찾으시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위치가 서로 같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xt 구할게요. xt는 이 친구 적분하시면 되니까 t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a t 제곱 하고 적분상수 c가 붙는데 됐죠? 적분상수 c 요거 c만 찾아주면 되겠네. 그럼 c 찾아주시면 되니까 요 값은요 얘가 근데 x0죠. x0랑 이게 c고 그 다음에 x6이야. 그럼 x6은 뭐냐면 여기다가 6 대입하시면 되니까 6일 때 위치가 서로 같다고 그랬으니까 216 더하기 얘는 2분의 1 곱하기 t의 제곱이니까 18a죠. 네, 18a 더하기 c가 서로 같다. 요건데 이 두 개가 서로 같다고 했기 때문에 뭐 c 값은 그냥 날려버리시면 될 것 같고 얘가 0 되는 값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0 되는 값이 되니까 결국은 18a가 뭐와 같냐면 마이너스 216과 같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얘 약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12네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2다 라고 해서 나와주시면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문제 마무리하시면 우리가 구하는 거리는요 0부터 6까지가 되고 절대값 vt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데 3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t 해서 절대값 씌우시고 dt 요거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될 거야. 그래서 문제 정답은 64가 됩니다. 알겠지? 자, 확인하시고 뭐 거리 문제 가볍게 나오면 뭐 작년 수능처럼 이제 어렵게 나오면은 좀 많이 어려울 텐데 뭐 이 정도 나오면은 이제 쉬운 4점 그러니까 4점 첫 문제인 뭐 9번이나 10번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3점짜리로 나오는 형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고 자 10번 가볼게요. 자 10번 문제에서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거 얘는 합성함수거든. 합성함수의 최소값인데 이것도 뭐 어렵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풀어봤을 때.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항상 합성함수가 나왔을 때 합성함수 방정식이나 두 가지 정도가 나오거든. 공통에서는 하나는 뭐냐면 최대 최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방정식의 형태로 뭐 실근의 개수다 뭐 실근의 위치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핵심은 속함수를 안에 있는 함수를 항상 치환해서 생각한다라는 거. 속함수를 치환한다라는 거. 그래서 관찰을 하는 거지. 됐니? 최대 최소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방정식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그러면 확인해 보시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볼게.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G합성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친구의 최소값
제일 작은 값이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2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잘 봐. 요 친구 있죠. 요 친구를 t라고 치환을 하시라고. 되니? 자, 그럼 얘를 t라고 치환을 하는데 fx가 주어져 있거든. 그러면은 fx를 잘 봐. fx가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한 건데 요 친구가 뭐냐면은요. 요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시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k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지거든. 됐어?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요 t라는 값은 요게 이제 최소값을 찾아보면 범위 찾는 거죠. 치환을 했을 때 t라고 했는데 요 값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k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거나 같잖아. 맞아? 오케이? 그러면 결국 t라는 값은 k-1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정의역이 정리가 된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는 gt라는 함수로 그냥 3차 함수로 바뀐 거고 gt의 최소가 이 친구의 최소가 2가 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유의가 되는 거지. 그러면 문제 봐봐. 자, 문제에서 주어진 gx라는 3차 함수식 미분하시면은 자, g'x는 이렇게 써지겠네요. 자, 이 친구 미분하시면 얘가 6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x 그 다음에 더하기 12가 0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게 그 값을 갖는 게 어디서 갖냐면 x가 1일 때랑 2에서 그 값을 갖는 거죠. 확인됐어요? 그러면 요 함수를 그냥 그려볼게요. gx라는 함수를 그려보면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잘 봐. 여기서의 정의역이 뭐냐면 어떤 t라는 값이 있는데 그 친구가 k-1이라는 것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크거나 같다. 근데 그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에서 최소값이 얼마가 돼야 돼? 2로 고정이 돼야 되는 거죠. 2로 고정이 돼야 되는 거. 그러면 항상 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는 극소값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구간의 끝값이죠. 경계값이라고 하죠. 구간의 끝값이 바로 최소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거지. 됐어? 오케이. 됐죠? 네. 근데 확인을 좀 해보면 만약에 이게 t가 k-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최소값이 고정된 값이 나와야 된다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그냥 대충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k-1이 이쯤에 있다고 해봐. 그럼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요게 최소잖아. 근데 얘는 k-1이 변함에 따라서 최소값이 어떻게 돼? 계속 변해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니네. 이 말인 거지. 됐어? 그러면 이제 이 경계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바로 극소일 때가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 라고 해가지고 자, 여기가 2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문제식에다가 2 대입해보면 얼마 나와요? 얘 2 대입해보면 그 gx에다가 g2가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극소값이 딱 얼마나 나오냐면 2, 8에 16 마이너스 9, 4, 36 더하기 2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더하면은 40이고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38이니까 딱 2가 나오네. 여기가 최소구나 이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식 하나 딱 그려보시면 이게 최소네. 이게 최소. 그럼 이게 최소가 되는 건데 그러면 k-1이라는 친구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 이 범위를 구해보자 라는 거지. 그럼 이런 것도 괜찮지 않아? 그냥 여기다가 내가 임의로 k-1 너 여기 써봐 라고 하면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최소는 요 지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딱 하나 있어요. 어디겠어요? 여기죠. 여기 넘어가면. 자, 여기가 k-1이야 라고 얘기하면 k-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이만큼이 되는 건데 이 값이 얘보다 작지 않아? 그럼 얘가 최소인데? 안 되네. 그지? 그럼 K는 어디까지 갈 수밖에 없어? 요까지밖에 못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 지점이 바로 K-1의 무슨 값인 거야? 최소값이 되는 지점이구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지?
그럼 K 이거 구하는 거는 비율 관계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요만큼이 한 칸, 요만큼이 2분의 1칸이 되니까 요게 2분의 1이 되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문제 정답은 2분의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지. 알겠어? 정리하시고. 자, 넘어가 볼게요. 11번 가봅시다. 각각 별표 하나씩 쳐놔. 11, 12, 13은. 자, 11번 문제. 이거 별표 하나 치시고. 내가 별표 치라는 건 올해 나왔던 기출 중에서 굉장히 공부할 게 있는 주제라서 잘 정리하란 얘기야. 알겠지? 이게 무슨 사설 모의고사도 아니고 니네 다 시험 봤던 거니까 어차피 총정리하는 거죠. 이제 앞자리 2예요. 앞자리 2. 알겠어? 토요일 4번 남았어. 토요일 4번 남았어. 자, 봐봐. 11번 갑니다. 쌤이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 설명하면서 뭐 거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자, 지수로그 함수 문제에서 10월달이었나요? 그 문제가 21번이? 네, 21번 설명하면서도 10월달 우리 가장 최근에 봤던 문제 있잖아. 지난주에 봤던 거. 그거 설명하면서도 내가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지수로그 함수랑 직선 나오잖아.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가 엄청 중요한 정보라고. 기울기. 이게 엄청 중요한 정보야. 알겠어? 그래서 그 21번 문제 해설하면서도 10월달 21번 문제 해설할 때도 쌤이 어떤 얘기 했었냐면 루트 3분의 1이었죠. 그죠? 루트 3분의 1, 루트 3x 이런 애들. 마이너스 루트 3x. 마이너스 루트 3x랑 루트 3분의 1 나온 거지. 그지? 그럼 뭐라고 생각하라고 그랬냐면 특수각. 알겠어? 직선의 기울기가 그냥 이상한 숫자가 아니라 루트 3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루트 3분의 1이라든가 아니면 얘처럼 1이나 마이너스 1 이런 애들. 그러면은 항상 특수각 떠올려야 되고 기울기와 가장 관련이 깊은 건 탄젠트라고 그랬어요. 탄젠트가 항상 기울기를 나타내니까. 알겠어? 그래서 요 문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을 준 거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은 항상 뭘로 푸는 거냐면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해서 푸셔라 라는 거지. 그리고 마침 숫자도 딱 확인해 보면 숫자도 BC 길이 봐봐. BC 길이. BC 길이가 뭐냐면 지수로그 함수랑 만나는 점인데 그 각각 지수 함수랑 만나고 로그 함수랑 만나는 점인데 그 길이가 얼마야? 2루트 2란 말이야. 아, 2루트 2, 1대 1대 루트 2 구조겠구나.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직선의 기울기라는 게 굉장히 특수각이랑 엮어서 중요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그래프 보면 X축, Y축 좀 그려놓고, 자, 봐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함수인데 쌤이 함수는 안 그릴게요. 함수는 안 그리고 직선만 하나 띡 그려놓을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잡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잘 봐. 여기서 이제 어떤 선이 있냐면 여기에 여기쯤에 K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K라는 점이 하나 있죠. 선이. 그래서 K는 실선. 이렇게 그려줄게. 그래서 요 점을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 점이 B야. 로그 함수 위의 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수함수 있는데 지수함수만 그리자. 이렇게 지나가 볼게요. 조금만 더 올리자. 조금만 더 올릴게. 이렇게 지나가서, 자, 여기가 문제에서 A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가 C예요. 여기가 C고요. 그 다음에 D가 어딨냐면 D가 여기 있거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각형. 여기도 이어줘야죠.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사각형을 내가 그리면 이렇게 요렇게 생긴 요 사각형 넓이 구하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잘 봐. 첫 번째 집중 보세요. 당연히 여기랑 여기로 쪼개서 구해야겠지. 이상한 사각형이잖아요. 이상한 사각형이니까 당연히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그려야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잘 봐. 문제에서 준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8이래. 그지?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뭐라고 돼 있냐면 2루트 2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이거부터 그리자고. 잘 봐. x축 평행, y축 평행. 이거부터 그리시라고. 그림상에서 항상. 그러면 여기가 직각으로 만나서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요 길이가 2루트 2가 되니까 직각이등변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2가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 그러면 여기 B라는 점과 A라는 점의 좌표가 K잖아요. 여기 좌표가 K인데 K보다 왼쪽으로 두 칸 간 거네. K-2구나. 이렇게 바로 따로 미지수 잡을 필요 없이 문자 통일이 가능하다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수로 함수 문제 풀 때. 아시겠어요? 오케이? 직각이등변. 그래서 여기서 왼쪽으로 두 칸 간 게 요 좌표구나 라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잘 봐.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점이 그럼 여기 C에 있잖아. C에서 여기서 그럼 여기도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봐. 보라색. 그럼 이거 보라색 그리면 이게 얼마야? 이게 2네. 왜? 이거랑 이거랑 똑같잖아. 이거까지 가능한 거지.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구할게요. S1이 바로 나와요. S1은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8이고 높이가 2가 되는 구조가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2가 돼서 S1이 8이네. 이게 바로 나오는 거죠. 절반을 구했어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값을 구할 거거든. 자, 나머지 값을 구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대입을 하셔야지. 그래서 A라는 점부터 구해 볼게요. 자, A라는 점입니다. A는 K, 문제에 주어진 식에다가 지수함수에다가 그대로 대입하시면 2의 K-1 더하기 1이네. 2의 K-1 더하기 1. 여기 이제 A라는 점. 되니? 자, 그럼 B라는 점도 한번 찍어보면 B라는 점은 뭐가 되냐면 X좌표는 동일해. X좌표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냐면 이 친구가 2의 K-1 빼기 7이 되는 거죠. 왜냐면 얘와 얘의 Y좌표 차이가 8이라고 한 거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A와 B의 Y좌표 차이가 8이에요. 이 말인 거잖아? 확인됐어? 자, 그 다음에 잘 봐. 그런 다음에 C라는 점이 있거든? C라는 점. C라는 점의 X좌표가 K-2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K-1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이 친구가 2에 K-3 됐니? K-2를 대입했으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죠. 이렇게 된 거거든. 이건 그대로 함수값에 대입을 한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관계식을 하나 만들 건데 잘 봐. 지금 A라는 좌표랑 C라는 좌표에 이 둘의 Y값 차이가 얼마일까 생각해보면 요 둘의 Y값 차이가요. 잘 보세요. 요렇게 길이 있죠. 여기. 여기서 뚝 끊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거든 얘도. 왜냐면 이게 정사각형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직각이등변 두 개 엎은 거니까.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 요 길이가 6이 돼요. 그럼 무슨 얘기야? A좌표에서 A의 Y좌표에서 C의 Y좌표까지를 빼면 그만큼이 6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를 뭐와 같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게 A의 Y좌표잖아? 그럼 이 A의 Y좌표에서 6만큼을 빼주니까 2의 K-1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까지 써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K값을 구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쌤이 한 게 뭐냐면 쌤이 한 거는 딱 하나야.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직각이등변 이용해가지고 좌표, 문제에서 주어진 미지수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다 표현해주는 거. 새로운 문자 잡지 않고. 알겠어? 그거 하나 한 거야.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연립하면 되지. 그럼 요거 연립하면 이제 지수방정식이니까 그냥 풀어주시면 될 거고 그때 K값 뭐 나오냐면 4 나와요. K값 4예요. 이태씨 웨이크업 정신 차리고. 자, 여기가 K가 4야. 자, 그럼 잘 봐. 그러면 로그 함수만 새로 그려볼게. 이제 필요한 것만 딱 그리면 로그 함수만 싹 그려보면 로그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로그 2의
x 마이너스 a다 라고 해서 이제 a 값 찾을 거거든. 그 a 값 어떻게 찾을 거냐면 로그 함수 위의 점이 누구냐? b예요. b. 그럼 b라는 점에다가 여기다가 4 대입해봐. 여기다 4 대입하면 b라는 점이 뭐가 나오냐면 4,1이야. 아 그럼 a 나왔네. a 얼마야? 2네. 그지? 대입하면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요점의 좌표는 얼마죠? 라고 얘기하면 요점의 좌표가 d잖아요. 지금 현재 문제에서 요 정점 요 d인데 d랑 b랑 지금 이어져 있거든. d랑 b랑 이어져 있는데 d라는 점의 좌표는 얼마냐면 3,0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d랑 b 요 분홍색 이거 기울기 얼마야? 1이네 1 플러스 1 플러스 1 1이구나. 그럼 무슨 얘기야? 아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지나가요. 이게 기울기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요. 근데 이 분홍색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요. 그러면 둘이 수직이니까 요 직선 위에 C라는 점이 하나가 있지. 그러면 이렇게 이어진 요 삼각형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S2가 되는 건데 이 S2가 뭐야? 직각삼각형이다. 이거 찾으면 끝. 됐나요? 여기 밑에 부분 그린 거야. 밑에 부분. 요 부분 확대한 거야. 여기 확대한 건데 요 점,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랑 1이니까 얘가 1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수직이라는 거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답을 찾을게요. 요 길이 루트 2겠죠? 1대 1대 루트 2 하시고 요 길이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2 루트 2라고 했으니까 S2 구하시면 S2는 2분의 1 곱하기 자 요거 두 개 곱하시면 되니까 4가 돼서요. 두 개 곱하시면 2네요. 따라서 문제 정답은 8이랑 2랑 더해주시면 되니까 정답 10입니다. 라고 해서 나오는 문제. 됐나요? 요거 오케이. 네. 잘 정리해 두시고 11번 문제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에서 굉장히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나왔을 때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형태로 해석해서 문제 접근하는 거. 그리고 미지수가 이미 K라는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K라는 값 빼고 미지수 새롭게 잡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알겠지? 그냥 대입해가지고 다 해결이 됐던 문제야. 확인하시고 자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요것만 지울게. 자 12번 봅시다. 12번도 별표. 이 문제도 굉장히 잘 냈어요. 굉장히 잘 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자 12번 별표 치시고 확인 좀 해볼게. 이 문제는 이제 연속과 관련된 문제인데 연속 불연속 단골 출제 주제죠. 연속과 불연속 관련해서는 항상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잘 봐. 이 연속 불연속 할 때 항상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를 줘요. 맞죠?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 그래서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다른데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잘 봐. fx라는 함수가 있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라고 되어 있어서 2에서 함수가 바뀌거든. 그러면 항상 뭐부터 확인해야 돼? 이 친구가 연속이냐 아니냐 이거부터 확인해야지. 알겠어? 이 친구가 연속일까 아닐까 이거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자 그거부터 확인해보자. 갑니다. fx 갈게요. fx라는 함수가요. 두 개를 짜게요. 두 개를 짜게서 인수분해까지 해볼게요. x-1 곱하기 x-3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마이너스 x로 묶이고 x-a가 되거든. 그러면 얘가 x가 얘는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그러면 2를 대입을 해봐. 자 여기다 2 대입하고 여기다 2 대입해봐. 그러면은 잘 봐. 첫 번째 x는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부터 확인을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2 대입하시면 1이고 여기다가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요거 넘어가면 2분의 1이잖아. 그럼 2분의 1이니까 요거 a 값 찾아주시면 요때 a 값은 두 개가 서로 같다고 하면 2분의 3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가 2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모순이에요. 아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첫 번째 결론. fx라는 함수는 x는 2에서 무조건 뭐인 거야? x는 2에서 불연속인 거네요. 요거 찾아주시는 게 첫 번째. 항상 이런 거 확인해야 돼. 알겠지? x는 2에서 불연속이다 연속이다 이거 미지수 나와 있으면 대입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자 근데 만약에 얘는 그래도 2를 대입했을 때 문제에서 값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확정적으로 됐죠. a가 2보다 크다는 게 있기 때문에 얘가 안 되는 거였잖아. 근데 만약에 a가 2보다 크다는 말이 없었어 봐. 그럼 없었으면 뭐야? 얘는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이런 거잖아. a가 2분의 3일 때는 연속이야. 근데 a가 2분의 3이 아니면 불연속인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항상 연속이랑 불연속 둘 다 따져야 돼. 귀찮더라도. 알겠지? 출제 의도가 그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a가 2보다 커요 라고 했으니까 과감하게 제껴주신 거고 불연속이에요. 확인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가볼게요. 두 번째. 자, 문제에서 이제 함수가 좀 많거든? f라는 함수 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식 바로 밑에 갑니다. 최고 차항의 수가 1인 3차 함수 gx. 3차 함수 gx. 그러면 연속 문제라는 거 알았으면 이 친구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만 판단하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 문제가 연속 불연속 문제라면 3차 함수는 연속 함수인 거야. 연속 함수. 그 다음에 잘 봐. 또 hx라는 함수를 줬는데 hx가 뭐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일단 거기 밑줄죠. 실수 전체에서 연속. hx가.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또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hx를 잘 관찰해서 해서 gx를 찾는 건데, 자, hx가 문제에서 선언을 했어요. 너 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애야 라고 선언을 한 거야. 자, 연속이야 이렇게. 근데 잘 봐. 이렇게 읽고 나서 여기서 좀 헤맸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3월 달에 풀으셨을 때, 실제 풀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와서 다시 풀어봐도 조금 이렇게 막혔던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가를 봐봐. 가를 봤더니 가에서 이렇게 써져 있거든. x가 1이 아니고 a도 아니야. 그때는 hx가 뭐라고 돼 있냐면 fx분의 gx래.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잘 봐. 자, 분수함수 나왔죠. 분수 형태. 그럼 분수 형태 나오면 항상 연속 불연속에서는 뭐부터 확인해? 분모가 0인지 아닌지. 근데 얘들아, 잘 봐. x가 1일 때랑 a일 때 fx는 무조건 0이다? 식 봐봐. 이거 인수분해 해놨잖아. 1 대입해봐. 0 되잖아. 맞지? a 대입해봐. 0 되죠. 0이야. 0이야. x가 1이랑 a가 아니라면 이렇게 나온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h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거든. 그러면 원래는 분모가 0이 되면 불연속 함수인데 hx는 연속이 돼야 돼.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니네가 마풀이나 이런 거 처음에 기본서 배울 때 다 배웠던 거야. 잘 봐. 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fx가 예를 들어서요 x-1분의 gx래. 이거를 f라고 하재. 근데 이 친구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지롱 이거야.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gx라는 함수 있잖아요. 얘가 누굴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걸 인수로 갖고 있어서 약분 치면 나라가 이거잖아. 그래야 연속이 되니까. 이 표현이에요. 이 말이. 가에 대한 식이 이거 우리 정말 함수의 연속 처음 배울 때 배운 거. 알겠어? 오케이?
이거야. 그럼 이런 의미네. 여기서 바로 뽑아내면 fx가 분명히 0이 돼. 1과 a에서. 근데 hx는 어쨌든 간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1이랑 a에서도 연속이 돼야 돼.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gx는 x-1이랑 x-a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야. 끝이야. 이 말이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밑에 있는 애를 날려버릴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서에서 배운 내용, 흔히 말하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요, 조금 세련되게,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해준 거에 불과하다고. 그걸 잘 파헤치면 흔히 말하는 중킬러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풀 수가 있다는 거야. 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킬러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있지만 일단 해석 자체도 많이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 정도 되는 난이도의 문제들. 그리고 3월달 모의고사가 실제로 우리 니네 다 봤던 거니까 11번, 12번, 13번이 좀 어려워요. 오답률도 되게 높았고 물론 초반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알겠어? 그리고 15번이 쉬워. 15번이 쉬워. 15번이 그거잖아. 빈칸이잖아. 그때도 해설 안 했고 지금도 안 할 거예요. 15번은. 정말 쉬워요. 15번이. 알겠어? 니네 처음 그때 고3 처음 올라와서 시험 봤을 때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도 이 정도 날씨였을 때 완벽한 대칭성이죠. 처음에 시작해서 이제 정규분포 그래프. 네. 이제 수능 코앞에 놔두고 있는데 자 다시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다. 요거 기억하면 돼. 알겠어? 그러면 이제 뭐야? 아이고 gx가 이거 두 개 인수로 갖고 있구나. 근데 gx가 3차라며요. 3차라며. 그럼 하나만 더 있으면 되네. x-b 써놔. 이렇게 gx 찾는 거니까. 됐어요? 오케이? 근데 이 하나도 벌써 찾았거든? 이 하나도 벌써 찾았어. 어디서 찾았겠어? 자, 요거 지울게 이제. 요거 지우고 B 먼저 찾읍시다. B. B는요. 자, 일로 와봐. HX는 요렇게 쓰면 얘 연속이죠? 그지? 그러면 요 함수를 뭘로 봐도 돼? 이렇게 봐도 되는데 얘가 뭐야? 얘가 어디서 불연속이야? 아까 찾았잖아. 이거잖아. 그러면 얘 당연히 뭐여야 돼? 얘 연속이잖아. 그럼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네? 근데 연속이 나와야 되네? 그러니까 뭐야? G2가 0이구나? 이거죠. 이거예요. G2가 0이어야 돼. 그러면 B가 뭐야? 2구나. 다 찾았지. 그럼 이제 A만 결정해주면 되는데 나 조건 안 썼죠? 갈게요. 자, 나 조건 H1 갑니다. 그럼 H1이랑 HA가 같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야, H1은 그럼 이런 얘기 아니야? H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데 X가 1이 아닐 때는 이거래. 그지? 그럼 무슨 얘기야? 연속이 되려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가 요 밑에가 뭐야? fx인데 자 1일 때 봐봐. 1일 때 뭐야? 이거네. 1이니까 2보다 작죠? 그럼 1이니까 이거니까 요거 1로 가져오면 x-1, x-3 이렇게 되는 거고 얘 그대로 써주면 x-1, x-2, x-a 요거야. 그러면 hx가 연속이라는 말은 1에서의 극한 값과 함수 값이 당연히 어때야 돼? 똑같아야죠. 그래야 연속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나눠. 쓱 날려. 그럼 여기다 1 대입한 거랑 그 다음에 자 HA 갑니다.
HA는 A죠, A. A인데 이거 보세요. X가 A로 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AX니까 묶어주시면 저거 가져와.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A. 얘랑 요거 그대로 끌고 와 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2 이거. 그럼 얘도 약분 돼가지고 A 대입해주면 되겠네. 이게 HA지. 그지? 근데 이 두 개가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식에다가 1 대입한 거랑 요식에다가 뭐 대입한 거? A 대입한 거가 서로 같아요.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A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문제에서 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함수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가 된 거야? 4가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의 답은 H1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H1은 어디다 대입하면 돼? 요식에 대입해야 돼. H1은 여기다 1 대입한 거. 알겠죠? 그 다음에 H4죠.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 H3이죠? H3은요. H3은 어떻게 써주냐면 일로 와봐. 잠깐. 여기다 쓸게. H3은 얘는 뭐가 돼야 돼요? F3분의 G3이야. 그럼 F3은 요거잖아. 그럼 여기다 3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G3은 자 여기 식 완성됐죠. 여기도 여기가 4라는 것까지 알았으니까 그럼 3 대입하시면 얘는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해서 나오니까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 얘가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H3은 마이너스 1. 그럼 H3은 마이너스 1이고 H1은 여기다가 1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문제 정답은 얼마가 되냐면 3번이 되는 거였죠. 알겠어? 12번 겁나 중요합니다. 알겠지? 잘 정리하시고 자 13번도 별표 하나 치세요. 자 13번 갑니다. 13번도 같이 이제 정리해둘 주제가 등차수열 합이죠. 등차수열 합. 자, 등차수열 합 엄청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등차수열은 함수죠. 함수야 요거. 함수. 정의역이 자연수인. 심심치 않게 나왔죠. 올해도. 우리 또 최근에 봤던 거 기억 남는 거 10월달 교육청 15번 10월 교육청 15번 그것도 어려웠잖아. 만만치 않았잖아. 그래도 등차수열 문제인데 자 등차수열은 일반항 있죠. 일반항은 뭐야 항상? 1차식 합은 2차식 근데 뭐가 없는? 상수항이 없는. 이거 왜 그런지 물어보면 그냥 공식 전개하면 돼요. 니네가 알고 있는 공식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아니면 뭐 2A1 더하기 N-1D 그거 전개하잖아. 상수항이 없어. 전개식으로 하면. 알겠어? 자, 그래서 쌤이 합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1학기 때도 다시 한번 보시면 SN은 등차수열이라면 이거 잘 정리해도 뭐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거 빨리 구하는 것까지 했죠? 원래 A에는 뭐예요? Sn 빼기 Sn-1인데 여기다가 또 n-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이거 빨리 구하는 거 뭐였어? 얘는 2차 항의 2배.
더하기 1창에서 2창 뺀 거 써주면 된다. 그럼 돼요. 그럼 SN. 됐죠? 자,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잘 봐. 만약에 C가 붙어 있으면 얘가 없으면 C가 0이면 첫째 항부터 등차죠. 근데 C가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 등차예요. 얘기도 했었고. 오케이? 이게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이게 기본 이론들. 등차 수열 다루는 도구. 알겠지? 됐지? 자, 그럼 가보자. 자, 이 문제에서 근데 어떤 문제를 물어본 거냐면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래요. 첫째 항이 양수래. 그럼 얘들아, 요런 생각 해볼까? 하나 더. 자, 첫 번째. 첫째 항이 양수다? 근데 공차도 양수여봐. 그러면 SN은요 그냥 계속 증가하죠. 계속 증가해요. 그렇지 않겠어? 첫째 항이 양수야. 근데 공차도 양수야. 그럼 합은 계속 뭐해? 계속 증가해. 계속 플러스야. 알겠니? 그치. 근데 뭐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도 계속 감소해요. 둘 다 음수면. 그러니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이 느낌이야. 이런 거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잘 안 나와. 이런 경우는. 이건 잘 안 나온다고. 너무 단순한 형태니까. 계속 증가하는 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거나 혹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차 함수 형태로 많이 출제를 하시죠. 근데 이런 형태가 되려면 얘는 초항과 공차를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돼요. 음수여야 돼요. 음수. 두 개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고. 알겠죠? 곱했을 때 음수라는 건. 근데 이 식 잘 봐. 이 식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절대값 S3, 절대값 S6, 그 다음에 절대값 S11 마이너스 3. 이건데 얘네들이 같대. 그럼 이것만 딱 놓고 보자. 이것만. 그러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2차 함수죠. SN이. 2차 함수인데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같아질 수 있니 없니? 없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데 어떻게 같아지겠어요? 또 첫째 항이 양수인데 양수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지? 아 그러니까 바로 나와야죠. 이거 두 개 딱 보는 순간에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뭐야? 음수구나 이거죠. 공차가 음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케이스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 S3이랑 S6이 같을 수 있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둘이 같은 부호. 근데 S3이랑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둘이 다른 부호. 그래서 1번 그림이랑 2번 그림을 따로따로 그릴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갈게요. 첫 번째 1번 그림 보시면 얘는 잘 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잖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절대값 SN. 그러면 여기는 빵꾸를 왜 뚫어놨냐면 당연히 0인데 0에서 시작을 하는데 0은 없잖아요. 수열에서. 그러니까 함수가 없다고 표시해 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잘 봐. 뭔지 모를 값이 지나가요. 뭔지 모를 값이 이렇게 지나가. 그래서 여기를 잡아서
얘가 3이고요. 6이에요.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럼 이건 뭐야? 절대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 찾자. 여기 얼마야? 3과 6을 더해서 가운데 대칭이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의 합이 얘가 돼야죠. 그래서 9예요. 따라서 겁니다. SN은 최고차항 모르거든. K라고 잡고 곱하기 원점 N 그 다음에 N-9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 세울게. 자, 요거랑 근데 뭐랑 똑같다고 그랬냐면 9가 여기 있으니까 11은 당연히 어디 있겠죠? 여기 있을 거 아니요? 그지? 여기 있으니까 얘가 될 텐데 얘는 뭐야? 마이너스 S11이죠. 왜? 원래 이렇게 있던 걸 접어 올렸으니까. 원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SN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원래 S11이 여기란 말이야. 이게 S11인데 얘를 접어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 S3이랑 누구랑 똑같다고 그랬어? 요건데 마이너스니까 부호 다르니까 마이너스 S11 빼기 3 이거지.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대입. 그럼 3 대입한 거랑 11 대입한 거랑 똑같겠네. 누가 나와? K값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K값 찾으시면은요. 요 계산은 생략할게요. K값 찾으시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와요. 얘가 이렇게. 자, 그럼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가능한 첫째 항을 모두 구하자고 그랬는데 우리가 구하는 첫째 항은 당연히 S1과 같으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1 대입해 주시면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니까 6이 나오네요. 하나가 6이에요. 자, 근데 이 경우만 있나? 아니죠. 두 번째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경우는 언제냐면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잘 봐. 이번에는 똑같이 이렇게 와서 얘인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선 하나 찍 그려놓고 관찰해 보면 여기가 이제 뭐야? 6인 거죠. 그러면 사실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S3이랑 S6을 곱했을 때 부호가 다른 거죠. 이 둘의 부호가 다르다. 절대값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아까는 뭐였어? 이거 두 개는 S3과 S6이 똑같은 거야. 근데 얘는 원래 함수가 하얀색이고 뒤집힌 게 노란색이잖아. 뒤집힌 게. 그지?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쪽에 있는데 사실 근데 여기 3이 있나 여기 3이 있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지금 식을 완성을 해야 되니까 요 값을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요 값을 그냥 미지수 P라고 놓을게. 이건 대칭성을 못 써. 그럼 P부터 찾을게요. 자, P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잘 봐. SN을 미지수 잡아. 똑같이 K라고 놓고요. 최고차항은 그 다음에 여기 N이라는 거 똑같이 써주고 N-P라고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부터 해야 돼? 이거랑 같은데 뭐가 달라? 부호가 다르다. 됐어요? 요거랑 대입했을 때 같은데 부호가 다르다. 요거부터 해야 되잖아. 그러면 잘 봐. S3부터 할게요. S3 3 대입해봐. 3 대입하면 3K 곱하기 3-P 이렇게 되고 S6 6 대입하시면 6K 곱하기 6-P인데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자고. 그럼 K를 날려. K 날리시고 이거 전개해보면 9-P고요. 아이고 미안. 9-3P고요. 요거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6 더하기 6P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 넘어가면 9P고요. 요거 넘어가면은 45가 되니까 아하, P값이 얼마라는 걸 안 거야? 얘가 5라는 걸 알아서 요 값이 5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끝났죠.
그럼 이제 또 하나씩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저기서 K 구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번에 어떻게 하면 돼? S32 똑같죠? 마이너스 11은 이쯤에 있을 테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S11 마이너스 3거 같아요. 요거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니? 그럼 요거 똑같이 K값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K값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0분의 1 나와요. 자, 그래서 S1 똑같이 S1 구하시면 이게 초항이니까 마이너스 20분의 1 대입하고 1 대입하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0분의 1에다가 곱하기 얼마야? 마이너스 4 해주시면 되니까 5분의 1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문제 정답은 5분의 1에다가 6을 더해주시면 되니까 정답 5분의 37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잠깐만. 31입니다. 이거 쏘리 31. 네. 자, 그래서 요 등차 수열의 합과 관련해서 요 3월 달에 올해 3월이죠. 올해 3월 달에 나왔었고 요 기본적인 이론들은 잘 머릿속에서 정리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어야 돼. 알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